안녕하세요. 저는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임낭현입니다.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심리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.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높은 1위이고 OECD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봐도 연속적으로 쭉 한국의 자살률만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. 이것이 더 좀 우려가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자살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거든요. 그런데 한국만은 자살률이 20년 전에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. 2021년에는 한국 사람 13,000여 명이 자살을 했고요. 더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. 우리나라의 자살률의 특징을 보면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어요. 자살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느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2022년 작년 통계를 보면 25.2명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을 했고 그 중에서는 남성의 자살률이 35.3으로 더 높습니다. 연령대별로 그리고 성별로 자살 시도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의 이유를 차지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10대, 20대, 30대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고요. 그리고 30대 이상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, 특히 노년층에서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자살의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노년층의 남성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. 그래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연령대가 올라가면 신체적인 어려움이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. 그래서 노인 자살의 큰 원인이 소득 수준의 감소로 인해서 삶의 질이 함께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더 위축이 되고 우울,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동반되면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노인 자살을 예방하는 큰 방법이 돼요.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이렇게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교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사회에 노인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. 그리고 특히 가장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요소로 나타난 것이 체육시설이었어요. 노인 복지 예산이 많이 편성된 지역일수록 노인 자살률이 낮았습니다. 노년층의 자살률이 높다는 점 외에도 젊은 층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현상이에요. 젊은 세대는 다른 이유로 인한 사망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자살로 인한 사망의 비율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굉장히 어린 나이 10대에도 자살률이 상당히 있는데요.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어린 학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는 엄청난 그런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한국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어떤 한 작은 실패 같은 것들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난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 뭔가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능 실패로 자살했다라든가 수능과 관련한 학생들의 자살 뉴스가 반드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.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좀 달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캐롤 드웩이라는 심리학자가 학생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능력을 대하는 방법이 2가지 양상으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중 하나는 능력은, 재능은,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고 그 타고난 수준의 정해져 있어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이 있고 능력은 시간을 거쳐서 점차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라고 했어요. 근데 이것은 딱 갈라진 2개의 유형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연속적인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성장형, 무조건 다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부터 극단적인 고정형 마인드셋,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중간에서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고정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. 이렇게
연속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성장형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들은 뭐 한 번 시험 망쳤어도 뭐 심지어 수능같이 큰 시험을 잘 못 봤다 할지라도 이번에 뭘 잘못했는지 보완을 해서 다음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이제 고정형 마인드셋을 갖게 되면 내 실력은 여기까지구나. 나는 여기가 한계야. 더 이상 나는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내 미래는 이제 이 수준에서 멈출 거야.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비교해보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이 훨씬 더 수행이 뛰어나져 있고 높은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고요. 반면에 고정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내 실패를 가리는 데 급급하고 더 이상 노력은 하지 않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리 성장형 마인드셋을 갖게 해주고 싶어도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.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건 선생님이건 자녀에게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먼저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자녀에게 내 마음에도 없는 소리, 너는 점점 노력하면 점점 잘할 수 있어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그런 마음가짐 갖고 있지 않다면 말과 다른 행동을 스스로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더 사실 중요한데요. 재능을 칭찬하지 말아야 합니다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뭐 칭찬해 줄 때 천재다, 타고났다, 얘는 영재다 이런 식으로 어떤 타고난 실력, 타고난 뛰어남을 칭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런데 이런 칭찬들이 아이들에게 고정형 마음가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남들 눈에 보이는 천재로서의 그 자기 이미지만 고수하기 위해서 계속 잘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즉 고정형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것을 칭찬해 주어라 라고 캐롤 드웨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요. 노력 자체를 칭찬할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의 힘을 좀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했는데 잘 못했다. 그래서 상사한테 혼이 났다. 그러면 난 왜 이렇게 PT를 못하지?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PT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아직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 갑자기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몰라, 난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나는 아직 몰라, 하지만 더 배워나갈 거야. 아직 수학을 잘 못해, 하지만 더 잘 해낼 거야.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수면 시간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. 우리가 잠을 4시간 미만으로 자면 자살 생각을 할 비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. 잠을 푹 자는 것도 필요하고, 또 우울과 스트레스가 일단 자살 시도의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고, 실업률을 줄이거나 또 전 연령대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방향의 복지 정책들이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자살을 예방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